자, 두 번째 리뷰는 바로 최근 신한은행의 경기력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다시. 네, 그래서 네. 좀 뭐 승리를 잘 쌓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신한은행의 에너지 레벨이 좀 높다. 네, 또 이 영상을 보거나 경기 직관을 하게 되면 이 선수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라든지 막 악착같이 하려는 모습에 대한 그 에너지 레벨이 좀 높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 또 강계리 선수의 레벨이 되게 높다. 네. 그 보면은 막 강계리 선수가 삼성전하고도 할 때 막 리바운드를 딱 하면 바로 와가지고 아주 그냥 귀신같이 뺏어가지고 다시 공격 기회를 가져오고 막 이런 모습들. 맞아. 그다음에 뭐 또 출전하는 시간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뛰면서 막 그 상대팀 수비 진영을 막 흐트러 놓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신한은행에는 강계리 선수 같이 이렇게 막 엄청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가 있네. 다른 팀엔 누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저희가 이번 리뷰 시간에는 바로 각 팀별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는 누구인가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선수들의 기록을 많이 보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은 원래 이제 기록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에너지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기리 선수가 올 시즌에 득점 부분에서 7.9점, 이제 8점 정도를 해주고 있고, 네. 뭐 어시스트는 2.8개? 사실은 뭐 이게 대단한 수치로 평가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수치보다 뛰어넘는 어떤 수비적인 부분이라든지 수비에서의 이제 예를 들어서 디나이 디펜스, 디나이 디펜스 하면 아시죠? 네, 디나이트. 우리 저희 그때 설명했었잖아요. 네, 그 디나이 디펜스, 내가 맞는 내 매치업의 공격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잡지 못하게끔 하는 디나이 디펜스를 통해서 네. 그 공을 쳐내는 어떤 수비들, 그런 부분,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아웃이 되면 다시 데드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디플렉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이게 팀에서 보이지 않는 수치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는 게 또 강계리 선수. 기록과는 조금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팀에서는 요구하는, 정말 좋아하는 플레이를 하는, 감독이 좋아하는 그런 네. 선수죠. 네. 사실 저희가 찾아봤어요. 아, 이 선수들을 평가하는 지표가 뭐가 있나. 그 보니까 PER, Player Efficiency Rating, 이게 분당 생산 기여도. 사실 이거는 지금 WKBL도 하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수 있지만 WKBL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선수의 공헌도에 대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높은 선수가 이제 그날의 뭐 MVP라든지 이런 걸 그죠. 받게 되는데, 네. 근데 그런 거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NBA를 보니까 이 WS라는 수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윈쉐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좀 승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근데 이 수치에 대한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공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BPM,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요거는 이제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2차 스탯이고, 그 100포제션당 해당 선수가 팀에 미친 기여를 공격, 수비로 나누어 나타내는 스탯. 근데 이게 100포제션이라는 게 뭔가요? 100포제션은 그 우리가 뭐 이제 경기에서 2점이랑 3점, 2점, 3점 차이가 났을 때 그걸 원 포제션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왜냐면은 그 2점이나 3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3점슛까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 3점까지는 뒤집을 수 있는, 한 번의 공격으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원 포제션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100포제션은 제 생각에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네. 100골? 100골. 네, 그 정도? 100골이 이제 일어나는 동안에 선수가 이제 미친 기여, 뭐 이런 것들. 네. 네, 하여튼 요런 정보들을 저희가 좀, 네. 좀 찾아봤고. 우리가 공헌도가 네. 있는데, 우리도 WKBL 리그에서 공헌도가 있잖아요. 그 네. 공헌도에서 이제 대부분 거의 박지수 선수가 매번 그 1위에 랭크되어 있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이 부분도 되게 보이는 수치에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득점, 리바운드가 좀 높은 선수들이 이제 공헌도 부분에서 또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네. 아마 2위가 뭐 박혜진 선수, 뭐 3위가 진한 선수, 뭐 이 정도로 제가 되어 있는 걸로 뭐 알고 있는데, 네. 이 WKBL 시상 안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 우리 리그 중에서도 네. 윤덕주상이라고 해서 그 고 윤덕주 선생님, 네. 이제 그 농구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신 네, 분이죠. 네, 네, 과거에 네. 농구협회 네. 회장님도 하셨고, 네, 네. 그 윤덕주 선생님의 이름으로 또 상이, 또 공헌도상이 주어지거든요. 네. 지난 시즌 아마 박지수 선수가 받았을 거예요. 네, 뭐 박지수 선수는 사실 뭐 워낙
매 경기 더블 더블을 기록하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어제 경기에서도 트리플 더블도 했잖아요. 맞아요. 네,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죠. 네. 뭐 그렇기 아무튼. 때문에 사실 약간 뭐 그 선수는 제외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레벨과는 약간 상관이 없는 스탯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각 팀별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에 대해서 뽑아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주관적인 저희의 어떤 의견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각 팀별 에너지가 높은 선수들을 뭐 댓글에 달아주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신한은행은 강계리 선수. 자, 그리고 하나원큐는 누구죠? 하나원큐는 김지영 선수. 네, 김지영 선수죠. 네.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를 조금 많이 뛰기 시작했지만 확실히 김지영 선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공격의 트랜지션의 속도라든지 또 파이팅이라든지 네.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죠. 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다만 보면은 뭐 강계리 선수, 김지영 선수, 김진영 선수 이제 많은 선수들이 이 에너지 레벨은 높은데 조금 슛이 부족한 선수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네. 단점이 노출되다 보면 또 경기를 좀 못 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 장점만을 보자면 저는 그건 엄청난 수치인 것 같아요. 간혹가다가 3점도 잘 넣어요. 맞아요. 3점수 이제 간혹가다 넣었고 또 사실 김지영 선수가 이 하나원큐에 좀 부족했다. 모두가 생각하는 부족함이라 하고 했던 부분이 사실 속공 부분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속공을 좀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이 네. 김지영 선수가 하나원큐에 불어 넣어준 에너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원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은 바로 그래도 박지현 선수. 박지현 선수. 네. 박지현 선수 울지 마요, 댕댕이. 네. 울지 마요. 잘하고 있어요. 진짜 네. 마음 아프더라고요. 네. 그날 뭐 물론 진짜 잘하고 있는데 워낙 좀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스스로도 이거를 네. 슬럼프라고 평가를 하고 자신감이 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스탯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리바운드 부분이라든지 스틸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에너지가 확실히 좀 그래도 우리은행 선수들의 이 높이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높잖아요. 네.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또 박지현 선수가 또 팔도 길고 하다 보니까 이 수비에서의 어떤 그런 다양함이라고 할까요? 정말 큰 선수도 맞고 네. 또 작은 선수도 맞고 맞아요. 되게 멀티플하게 어떤 본인의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 저희가 좀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박지현 선수는 사실은 포인트 가드 역할도 할 줄 알고 하지만 지금 우리은행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은 네. 그 센터 쪽에서 맞아요. 안쪽에서의 네. 높이 부분이라든지 리바운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늘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뒤쪽에서 수비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고요. 네. 장점은 드리블링도 되게 좋고 어떤 기교 빠르죠. 있는 기교 있는 움직임과 제치고 나가는 그런 것도 너무 좋고 한데 그런 거를 과거에는 다 달고 올라가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페인트 존까지 안쪽으로는 잘 치고 들어가는데 그걸 자꾸 빼주려고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포스트업 시도는 해요. 포스트업에서는 안정감을 보여주는데 어떤 돌파를 해가지고 돌파를 한 뒤에 거기서의 어떤 스텝을 빼서 올라가고 그런 것들은 지난 시즌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전히 뭐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좀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통해서 본인이 정말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저는 좀 더 보여줬으면 네. 좀 하는 마음도 있어요.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네. 뭐 본인이 어쨌든 지금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 모습이지만서도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은행에서의 그래도 에너지 레벨 높은 선수는 박지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바로 이주연 선수. 네, 이주연 선수죠. 네.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부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올해는 이제 절치부심했어요, 그죠? 네. 네,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주연 선수가 올 시즌에 뭐 첫 경기부터 첫 경기 이제 KB스타즈전이었었는데 그날 경기에서도 스틸 6개, 저 어시스트 9개 했나? 어우, 야, 네. 진짜 많이 했네. 진짜 뭐 어시스트 사실 삼성생명도 좀 부족한 부분이 이제 어시스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윤예빈 선수가 대부분 이제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맡기는 맞는데 네. 이 선수가 좀 어떤 정교함은 조금 떨어지잖아요. 네. 장점
도 많지만 네. 어쨌든 정교한 어시스트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또 이주연 선수가 잘 채워주고 또 그랬을 때 어떤 삼성 선수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너지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주연 선수가 상대의 에이스를 막는 수비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을 되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비력이 상당히 좋죠. 네.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막 뛰잖아요. 네, 막 그죠. 표정도 막 일그러지면서 막 우와 하면서 엄청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또 지난번 맞아요. 경기 보니까. 네. 네. 이주연 선수 네. 저희한테 뽑힌 거 축하드립니다. 혹시 보고 계시면 댓글 다셔도 됩니다. 자, KB 스타즈는 바로 네. 저희가 이제 최근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는 소설 허예은의 네, 주인공이죠, 바로 허예은 선수. 네. 아, 우리 허예은 소설을 올리고 나서 굉장히 네, 이슈가 됐죠. 그 허예은 선수가 아니라고 댓글 다신 분들도 있는데 허예은 그 선수 맞아요. 네, 허예은 선수 맞아요. 네. 맞고 저 맞죠? 네. 네. 다시 댓글 한 번만 달아줘라. 제발 진짜인지 아닌지. 제발 달아줘라, 막 약간 이런 건가요? 네. 네, 물론 허예은 선수가 지금 스탯적인 부분도 굉장히 작년에 비해 상승을 했지만 제일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팀을 약간 호령한다고 해야 되나요? 막 그런 모습들이 맞아요. KB 스타즈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좀 풀어가는 방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정말 어떤 보이지 않는 스마트함, 이제 BQ가 높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허예은 선수가 진짜 되게 농구를 흐름을 알고 지금 상황에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세트 플레이가 필요한지 포스트를 살리는 플레이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좀 판단력 네, 그런 것도 되게 좋고 네. 그러니까 가드는 정말 그런 순간의 상황에서 패턴 지시를 하는 게 이제 가드의 역할인데 어떤 가드들은 이제 감독님이 밖에서 지시하는 그대로 이행하는 가드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어떤 가드들은 내가 지금 순간에는 어떤 뭐 안쪽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패턴 뭐 예를 들어서 뭐 열이라는 패턴이 안쪽에서 움직임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가드가 지시해서 열이라는 패턴을 하고 또 외곽 슛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제 그 외곽 슛 플레이 팀마다 이제 호칭은 좀 다르지만 그쵸. 네 그런 플레이를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허예은 선수가 되게 그런 패턴 지시도 되게 스마트하게 빠르게 좀 잘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허예은 선수 얘기할 때 막 1대1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장면뿐만 아니라 그날 경기에서 봤는데 수비에서건 뭐 어떤 움직임이건 다 언니들한테 언니 저기가 뭐 이쪽으로 와 이런 거를 다 지시하더라고. 근데 사실 이 3년차 선수가 맞아요. 저도 이 선수 생활을 해봤지만 이 좀 제일 막내는 언니들의 지시를 받기 마련인데 본인이 다 지시하고 심지어 뭐 박지수 강희수 선수에게도 다 지시하면서 언니 저기로 가라고 하고 뭐 그게 참 역시 Z세대는 다르군요. 네. 자기 할 말은 하는. 맞아요. 네. 네. 다음으로 BNK의 마지막 BNK죠. 네. 네, BNK는 누군가요? 그래도 김진영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네, 김진영 선수. 김진영 선수가 뭐 많은 성장을 했고 네. BNK의 어떤 축이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근데 어떤 BNK의 그 승부를 약간 뭐랄까요, 승리와 패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가진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올 시즌 정말 많이 성장했거든요. 네. 뭐 득점에서도 그렇고 리바운드도 성장을 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단점이 노출되다 보니까 본인도 자신감을 더 잃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면을 사실은 비춰지우기보다는 보면 오펜스 리바운드 가담이라든지 오펜스 리바운드 팀 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네, 있고요. 네, 네, 네. 네. 거기에 참여해 오펜스 리바운드뿐만 아니라 어떤 돌파하고 상대의 움직임을 잘 제어하는 수비도 그렇고 특히 상대 에이스를 막는 역할도 김진영 선수가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김진영 선수가 에너지가 좀 넘치지 않나. 네, 네. 다재다능해요. 다재다능한데 저희가 이제 뭐 약간 경기 내용을 얘기하면서 좀 아쉬웠다 뭐 이런 네.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BNK를 어쨌든 이끌어가는 어떤 축의 하나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되게 기분에 네. 따른 변화가 조금 많기는 해요. 네네네. 김진영 업앤다운이 선수가. 좀 있죠. 네. 좀 이제 심판에게 항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제는 어떤 경기 내용에서 내가 그냥 확실히 이겨내는 그런 모습만 조금 더 발전하면 네. 전 충분히 더 이 BNK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6개 팀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구독자분들께서도 혹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팀의 에너지 레벨 높은 선수는 그 선수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뭐 그런 이유 같은 것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이 선수보다는 이 선수가 더 에너지 레벨이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네. 그런 거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고요. 보면서 그래 그 선수도 그런 게 있었지 맞아요.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두 번째 리뷰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